안녕하세요. 로이어 프렌즈입니다.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은 이것도 정말 많이 나오는 질문 빈도로 따지면 3등 안은 드는 것 같아요. 소송을 이제 하면은 뭐 이길 수 있냐 없냐, 뭐 내가 얼마 받을 수 있냐 이런 거 물어보고 마지막에 항상 나오는 질문. 근데 혹시 지면은 내가 상대방 변호사 비용 내줘야 되냐고. 진짜 많이 물어요. 그렇죠. 이것도 항상 물어보죠. 맞아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일부만 맞고. 소송을 했어요. 지면은 상대방 변호사 비용 물어줘야 되나요? 아까 뭐 절반만 맞는 말이라고 하긴 했는데 일부는 물어줘야죠. 그쵸. 전체는 아니라서.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 변호사님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네. 지난달에 1,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계좌이체로 1,000만 원 이체해준 내역이 있고 차용증 써가지고 거기다가 막 사인도 하고 지장도 찍고 도장도 찍고 막 인감증명서 첨부하고 막 증거 빼박이야. 그리고 그거 작성하는 과정까지 동영상으로 다 촬영을 했어. 소송하면 무조건 내가 그렇지, 이기겠죠? 이건 이기지. 예. 근데 소송에서 내가 이기면은 상대방한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변호사를 1,000억 원을 주고 선임을 했어요. 좋네. 그러면 이 변호사는 저한테 1,000억, 1,000만 원을 줘야 돼요. 너무 남는 장사 아니에요? 남장사네 이거. 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억울하다는 느낌이 들겠죠, 이 변호사는. 실제로 법원에서도 이런 거를 당연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진 않고, 소송에서 진 쪽이 상대방의 변호사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요거를 내가 실제로 쓴 변호사 비용이 아니라 변호사 보수 산임에 관한 규칙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나오는 표가 있어요. 대법원에 나오는 표가 있는데 속가, 그러니까 이 소송에서 다투는 금액이 얼마냐, 그거에 따라서 변호사 비용은 얼마다라고 계산하는 식이 있어요. 제 거는 1,000만 원이네요. 그렇죠. 이 사건에서는 이제 속가가 1,000만 원이고, 그럼 1,000만 원에 뭐 0. 몇 프로가 변호사 비용이 된다. 그래서 그 식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소송에서 제가 변호사한테 1,000억을 줬잖아요. 네. 근데 그 변호사 보수 산입하는 규칙에 따라 계산을 해봤을 때 변호사 비용이 300만 원 나왔다. 그러면은 저는 실제로 1,000억 원을 변호사 비용을 지급했어도 이 변호사한테는 300만 원밖에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이제 그럼 승자는 누구냐? 손 변호사죠. 1,000억 원 중에서 1,000억 원 혼자 먹으니까 지금. 그래가지고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이제 뭐 내가 소송에서 지면은 상대방이 비싼 변호사 선임을 해가지고 내가 파산하면 어떡하냐는 둥 뭐 이런 생각 하시는데, 어쨌든 내가 먼저 소송을 걸려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건의 속가는 내가 정하는 거죠. 그렇지, 맞지. 물론 이제 중간에 청구 취지를 변경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대체로는 내가 어느 정도 금액을 청구할지 내가 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졌을 때 변호사 비용이 얼마가 나올지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면은 무조건 줘야 되는 거냐? 또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이제 이 변호사 상대로 소송을 걸었어요. 근데 졌어요. 그러면은 판결문에 이렇게 나오죠. 1항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항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되면 이 변호사가 판결문을 제 얼굴에다가 이렇게 던져버리면서 빨리 돈 내놔, 이런 바로 돈을 줘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판결문에 써있긴 하지만 실제로 돈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 비용 확정 청구라는 새로운 절차를 또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대법원에서 만든 변호사 보수 산입위원회 규칙에 따라서 실제 변호사 비용이랑 별개로 인정해준 변호사 비용이 바뀐다고. 예를 들어서 그 계산식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니까 변호사 비용이 300만 원이 나왔다고 해볼게요. 근데 이 변호사가 실제로 손 변호사랑 너무 친해가지고 5만 원 주고 선임했어요. 5만 원 주고 선임했는데 300만 원이면 그건 또 억울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기 때문에 또 새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복잡하게 말씀드렸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변호사 보수 산입위원회 규칙으로 계산한 그 결과랑 실제로 그 사람이 낸 변호사 비용이랑 두 개 중에 낮은 쪽만 주면 됩니다. 그럼 지금 아까 그거 난 5만 원만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 변호사한테 뭐 10조 원을 뭐 달라고 청구를 했다가 전부 패소를 해도 이 변호사가 5만 원 주고 변호사 선임했으면 5만 원밖에 청구 못 하는 거죠. 소송은 당연히 뭐 다른 소송 있긴 하겠지만 결국 돈 달라는 소송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점들을 두루 고려하셔가지고 최대한 경제적인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